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것이다. 바로 지난주 다뤘던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 그는 대단한 문학가일 뿐 아니라 타고난 승부사고 또 비즈니스맨이었죠. 투자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 투자만큼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결국엔 강연자로서 마지막에 큰 돈을 버는데요. 바로 그때 한 말입니다. 이 실패했다고 밥 굶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음식 배불리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했더니 성공의 길이 열리더라. 바로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 투자 실패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십니까? 많이 괴롭겠지만요. 오히려 많이 먹고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실패를 이겨낸 분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8월 7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입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드신 곡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이었는데요. 영계백숙 드시죠? 근데 저도 삼계탕 좋아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보양식은 두 개입니다. 이 백숙 삼계탕과 이 장어 구이인데 여러분도 좀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8121번님 실적 보고 들어갔다가 화학주에 물렸습니다. 몇 달째 이제 너무 힘드네요. 휴일도 마음은 휴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물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계백숙을 드시고 삼계탕을 드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주 제가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이지만 저는 아직 이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의 시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4555번님, 소장님은 멘탈 관리하실 때마다 되새기는 말 같은 거 있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저는 이제 달립니다. 토할 때까지 이렇게 확 뛰고 나면은 정신도 좀 돌아오고 뭔가 좀 확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다른 후배들한테도 뛰어라. 근데 뛸 때 이렇게 살랑살랑 걸으면은 안 되고요. 막 죽도록 달려야 됩니다. 헉헉댈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멘탈이 좀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5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이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 입문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코너입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자, 경제 범죄, 이 경제 사기 실화 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있는 날이죠.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이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으로부터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더듬었죠. 괜찮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네. 제 유튜브를 보면요, 하창원 본부장의 그게 네. 알고리즘이 이제 보내옵니다, 저에게. 그래서 예. 제가 실시간 방송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네. 그 실시간으로도 많이 좀 듣고 있더라고요. 요즘 뭘 그렇게 궁금해하나요? 요즘에 이제 진단 키트 쪽이랑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일단 네.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시장의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좀 투자해볼 만한 거가 뭐가 있을까? 사실 이번 주에도 좀 추천을 하나를 했었는데 네네. 또 그게 또 잘 들어맞아가지고 운이 좋게도 무슨 업종은 뭐였습니까? 비료 업종이었습니다. 비료. 네. 요즘에 이제 이 이상기후 관련해서 그렇죠. 곡물 가격 오르니까. 네네네. 국제 곡물에다가 이제 또 중국에서 비료 수출 금지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비료 가격에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료.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또 하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 이건 그쵸, 하차원 네네네. 본부장이 하는 거니까 네네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또 이걸 듣고 갑자기 월요일 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명언 하나 또 우리 나왔던 뭐 얘기하면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살짝 들은 걸 가지고 네.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오류를 하지 말아라. 그럼요. 예,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주식학개론 바로 이것을 심층 분석합니다. 네. 그 유명한 요즘에 신문이란다 언론 뉴스에 매번 나오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자, 정의부터 하죠. 메타버스가 뭡니까? 네, 일단은 뭐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에다가 메타. 네, 세계나 경험, 우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유니버스가 유니버스. 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합성어죠. 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 세계를 초월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장 이해를 하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영화에 이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이제 좀 있었잖아요. 네. 다들 그 기억나실 영화를 어떻게 거예요. 아세요? 레디 플레이 원을. 예. 네, 그거 저도 봤습니다. 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네. 이제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네. 사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거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을 대신할 아바타라는 게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바타가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네.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가 상당히 유명한데 뭐 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을 했었고 그에 따른 이제 가치들이 상당히 좀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좀 기성세대 분들은 제페토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Z세대와 알파세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메타버스가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네. 우리 이 세상을 초월하는 네. 곳 메타버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가상현실, 네. VR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긴 세계인데 그 과장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렇죠. 과장으로 과장 표현하는데 증강현실이 그렇죠. 있겠고 네. 최근에는 여기 AI도 갖다가 그렇죠. 네, 붙여서 그 뭐야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가상현실, 그렇죠. 증강현실, 네. 뭐 AI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 않나? 네, 그 정도만 이 해도 정도로만? 네. 거의 다 포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개념 정리를 하면은 되겠죠? 네, 그냥 요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념 근데 자체는 여기서 언뜻 드는 것이 네. 게임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뭐 중국발 게임 기준에 나오는데 게임 관련주는 또 여기 안 넣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에서 이런 네. 메타버스 개념이 상당히 많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건 같습니다. 맞죠.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게임 규제에 대한 얘기, 뭐 아편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사교육 규제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 차원으로 좀 단기간에 좀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게임과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근데 게임은 안 넣어주잖아요, 메타버스에. 네. 네, 지금 안 넣어주고 있기는 네. 하죠. 근데 이제 향후에는 좀 관련된 종목으로 국내에서는 안 넣어주고 있는데 네. 사실 해외에서는 뭐 이제 이런 게임 안에서 가상 현실의 게임은 넣어줘도 되겠구나.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게임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건 약간 국내에서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과 구별을 조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게임 안에는 그 안에 세계관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스토리를 플레이를 하고 네. 우리가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뭐 식사 같은 거 하는 게임도 있고 뭐 아이템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게임의 스토리 자체가 주 목적이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서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버스랑은 차이가 뭐냐면은 메타버스에서는
게임이라는 거, 그 세계관 자체도 그냥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런 하나의 선택하는 카테고리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보시는 그런 개념 자체가 게임과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좀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래서 게임 자체를 굉장히 포괄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구별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가령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상장되는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트는 그렇죠. 메타버스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냥 온라인 게임이죠. 게임인 것이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가령 가상현실에 뭐 게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넣어주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맞습니다. 증강현실 게임도 넣어줄 수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옛날 싸이월드 같은 경우 그거는 메타버스잖아요. 그- 가상에서 뭐 그렇죠. 꾸미고 네. 뭐 도토리 하고 되니까 네.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고. 네. 제가 계속 맴도는 게 아놀드 슈와르츠제네거 나왔던 그 영화도 네. 딱 그 메타버스인데 그 혹시 영화 제목이 터미네이터. 아니요 터미네이터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토탈 리콜 토탈 리콜입니다. 네네네. 우리 황건희 PD가 적어줬어요. 딱 그거잖아요. 딱 프로그램 입력하면은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하는 건데 갑자기 지금 왜 메타버스인가? 그렇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군들이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네.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좀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예.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는 결국엔 새로운 장이 생기는 거고 네.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블루오션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페토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예. 실질적으로 명품 특정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서 신상품이 나왔을 때 똑같이 그 안에서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제가 뭐 장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게임이나 그 플랫폼 안에서 옷 같은 걸 만들어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상 세계에서도 입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네. 그 가상 세계 안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아바타 개념은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이 정신적인 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도 현실에서 만약에 조금 부유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상 세계에서는 좀 더 부유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메타버스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또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이제 약간 좀 더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명품 사업들도 신제품 나왔을 때 똑같이 그 안에서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사업의 확장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는 예.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의 발달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뭐 AR이라든지 VR 그리고 XR까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VR 기술이라든지 AR 기술이라든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세계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말씀을 드린 것도 네. 그 안에서도 이제 게임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이제 뭐 피부로 이런 감각적이고 그런 정도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런 기대감들도 예. 상당히 커지고 있고 사실 예. 우리가 VR이나 이런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예. 상당히 이제 뭐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겁을 먹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력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세대에 대한 교체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이슈를 만들고 트렌드화해서 문화로 장착하는 그런 세대가 Z세대와 지금 알파 세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욕구 충족이 안 되죠. 네. 들어가야죠 가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이제 창립하고 만들고 결국엔 이제 퍼뜨리게 된
그런 세대들도 네, 수요층이 수요층이 이제 Z 세대랑 알파 세대이고 알파 세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또 세대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성 세대들은 점점 이런 문화에서 좀 더 이제 뒤처지게 될 것이고 새롭게 늘어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이 전부 다 그쪽을 좀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쪽 산업은 가면 갈수록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핵심은 기술이 지금 네. 놀랍도록 발전하니까 그렇죠. 가상현실로 뭐 냄새도 맞고요, 네, 촉각도 맞고 뭐 그 헤드기어 딱 쓰고요. 맞습니다. 된다라고 네. 하니까 기술이 되니까 이제 또 가상 세계에서 그러면은 거기도 명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저작권 싸움으로도 가고 있는데 네.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죠?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딱 들었을 때 조금 맞아 이런 거 있었지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9월 이제 바이든 선거할 때 네. 선거 바이든 후보였을 때 이제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 내에서 이런 선거 활동을 또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에픽 게임즈 2020년 4월에는 포드나이트에서 트래비스 스콧 공연을 개최를 했었고 네. 이걸 실제로 2,770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몇백억 규모의 수익이 나왔었고요. 네. 일단 블랙핑크도 이제 9월에 팬사인회를 진행을 했었고 이것도 엄청나게 좀 호황이었죠.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거죠. 그렇죠. 네.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가상 세계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입학식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뭐 대기업에서는 교육 같은 거 이제 지금 상당히 기업들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는 움직임들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일상생활에 좀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업 교육도 이제 네, 그거 쓰고 가상의 공간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죠. 옛날에 막 기업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교육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음모론이기도 하고 참 신기한 일치 부분인데 코로나19가 또 이걸 가속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나 이런 쪽에 대한 모든 산업군들의 굉장히 좀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거의 하려고 하고 네. 웬만하면 온라인에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 쪽으로 방향성을 맞습니다. 잡게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이 정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관련 이제 투자로 좀 해보려고 하면 네, 뭐 미국의 로블록스, 뭐 제페토 이런 게 있지만 국내에서는요. 그렇죠. 지금 막상 뭐 이게 표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뭘 투자해야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관련 업종을 한번 좀 몇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은요. 뭐 종목군이나요? 네, 일단은 뭐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 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기업마다의 그런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기업들을 좀 많이 소개를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관련된 종목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기사 한번 나오면 우르르르 가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상황이 그러다 또 쭉 빠지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좀 연관이 있는 네.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입니다. 제페토. 네, 제페토가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좀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위지익 스튜디오입니다. 뭐 대표적인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사업 목적에 이제 메타버스를 추가를 했고요. 뭐 이제 증강현실, 뭐 이 VR이라든지 AR 관련된 그런 쪽 아무래도 영상에서 이런 편집이나 네. 이런 3D 쪽 작업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연관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핵심 AR,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은 위직 스튜디오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조금 그래도 선두 역할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상장한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군을 3가지나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전부터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이고 네, 또 외에 또 뭐 코세스, 네, 뭐 코세스라든지, 동아일테, 네. 선익시스템 뭐 등등이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하창원 많습니다. 본부장이 이제 언급을 해준 거고요. 이 그렇죠, 회사의 네. 공시에 따라서 내용에 네네네. 따라서 언급해 주신 거고 선택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따져보시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게 잘 될지 말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세심하게 참조. 네, 살펴를 우리는 잘 살펴보시고 보셔야 돼요. 투자를 진행하셔야겠죠. 예, 그냥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알려드리는 거다. 네. 자 향후 메타버스의 이 트렌드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대 자체가 교체가 되고 있는 시즌에서 그 새로운 세대가 조금 추진하고 있는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루오션이 있는 쪽에 분명 사업군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사실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현실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세계라는 그런 관점은 상당히 확장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학개론 오늘은 이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청환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블랙핑크 피처링 셀레나 고메즈의 아이스크림.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죠.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선발 저희가 작업 이제 이 빨랐네요. 딱 시그널을 줄이고 안녕하십니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예. 지금 너무 우리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이 사기 범죄 빨리 알려줘야 그러니까. 된다. 네. 이 여름에 지금 어떻게 보양식은 지금 주로 뭘 드십니까? 안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좀 선호하는 보양식이 좀 있잖아요. 제가 선호하는 보양식, 예. 저는 면 좋아합니다. 면. 그래서 초계국수. 초계국수. 예. 약간 이제 닭이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닭으로 먹고 집사람은 일단 보양식을 먹지 마라. 너는 네 몸 자체가 보양식이다. 일단 있는 지방을 빼자. 그게 너의 탑 프리얼리티 넘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이 없어도요. 이 근육질도 보양식은 먹어야 됩니다. 저는 지방밖에 없어서 이 지방을 빼야 되니까 지금 보이는 그 라디오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보양식 기력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초계국수로 초계국수 외에는 우리 승재현 위원은 보양식을 먹지 않는다. 예. 왜냐? 지방을 빼야 된다. 그래서 보양식을 안 먹는다. 최소 칼로리만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온라인이고 다 사이버입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을 때 사이버 사기가 요즘에는 가장 많다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할 게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인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게 수사 중이라서 네.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지만 예. 조이팔 사건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건 V사에 관한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이팔의 그 다단계 사기가 그게 액수로 한 4조에서 4조, 5조, 예, 뭐 어떤 피해자 걸로는 측에서는 7조 정도 되는데 6조 기사도 있고요. 예, 그거보다 더 크다? 지금 나와 있는 그냥 그 경찰 추산은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예. 피해자들의 어떤 그 내용을 다 모아보고 또 수사가 확대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5만 2천 명 정도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5만 2천에 한 사람이 한 계좌가 600만 원이었는데 예. 5만 곱하기 600만 원 하면 이것만 3조인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5만 명. 예, 한 사람이 한 구자가 아니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600만 원이 무엇인지 한 사람이 10구자를 들었다고 치면 50조로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옛날에 루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단계를
주식이랑 결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예. 이게 이제 다단계를 가상화폐에 갖다 붙이는 크립토커런시 예 가상화폐로 갖다 붙이는 건데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V사에 네. 관한 건데 거래소 예.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인 거죠. 이게 큰 뭐 범주를 보면 사실 이제 거래소를 사칭한 다단계 사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 최고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예. 이게 그냥 설계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혹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예. 600만 원을 한 구자를 딱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1,800만 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오 이게 3배나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 3배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 거의 신기에 가까운 그렇죠. 어떤 방법이니까 예. 불가능한데 예. 3배를 늘리는데 이거를 1,800만 원의 크립토커런시 즉 암호화폐로 준다는 거예요. 이 V사가 만들어 놓은 암호화폐. 예. 근데 이게 암호화폐 가치가 1원이에요. 1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이 가치는 보장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약 일정 부분은 은행에 예치돼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800만 원치의 이제 크립토커런시가 이제 암호화폐가 V사 걸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 네. 1원이 5원이 되고 그렇겠죠. 5원이 10원이 되면 기존의 멤버 외에 또 이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또 투자자가 올 테니까. 야 이게 3배가 느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30배가 늘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다룰 범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한 문제. 이제 9월부터 실명이 되니까 뭐 상장 폐지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자체가 작업 공사인 겁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의 그 거래소 사기긴 하지만 피라미드 사기인데 피라미드 사기. 이게 이제 그 탈을 쓴 거죠. 그렇죠. 코인의 가상화폐, 탈을. 예, 코인의 네. 탈을 쓰는 건데 네. 이게 작년 7월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약 네. 9개월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만 2천 명을 모집합니다. 예. 입금 받은 돈만 2조 2,100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예. 경찰은 이 씨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미끼로 사실상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 가상 자산에 투자해서 수개월 내로 그 투자금의 3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결국 여기서 이제 다단계가 딱 표시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면 예. 지금에 있는 수익의 소개비로 12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게 정말 느낌 좋은 거잖아요. 제가 네. 소장님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오면 오, 나 120만 원 현금이 들어와. 이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른 거는 캐시로 주는데 네. 요거는 이제 현금으로 딱 들어오니까 네. 내가 사람을 많이 10명만 데리고 와도 1,2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낸 투자금을 뽑는 거죠. 소개비로만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 전문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다단계 구조에 개입되는 사람들 네. 또 이게 다단계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최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체어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조직에서는 다단계 사기범 중에서. 예, 사기범들 중에서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최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의 3분의 1이 여기에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런 다단계에는 빠삭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반 서민의 등을 쳐서 지금 사기를 범했는 건데 네. 이 사기를 그렇습니다. 수사하신 분이 말씀하시기에 이건 뭐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여기에 빠져서 더 이상 돌을 돈이 없으면 이거는 미국으로 가야 되고 일본으로 가야 되고 뭐 홍콩으로 가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들어와서 없으면 이건 화성이나 금성까지 가야 된다. 네. 즉 도로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사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건 도로는 돈이 없으면 나가는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형적인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피라미드 다단계가 옛날에는 그 자석료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식으로 바뀌었고요. 네네. 그게 이제는 코인으로 가상화폐로 바뀐 바뀌었습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600만 원 되면 나중에 1,800만 원을 줄게. 네네. 그 구조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뒷사람 돈으로 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상장되면 이제 여기 회원 말고 또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예. 소개비 120만 원을 계속 주는 거고. 네, 계속 여기서 주는 이제 거고. 제가 이게 네. 왜 오늘 목돈을 우리가 지켜야 네.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초기 투자금은 현금을 들어갔잖아요. 네. 현금이 들어가서 이거를 3배를 불려주는데 가상화폐로 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청취자분들도 있는데 머릿속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게 딱 떠올랐을 때 동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저 투자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상화폐라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진법의 숫자가 머릿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무형의 그냥 숫자의 노름이 그 숫자의 어떤 연속의 배열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게 뭔가 유형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상의 이진법 세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사실 1800 가상에 있는 코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상 코인이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더리움이라는 또 다른 가상화폐를 통해서 현금화시키는 그런 구조라서 눈에는 보이는 1,8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현금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냥 600만 원 그냥 앉아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저도 이 피라미드 다단계를 많이 이제 취재했던 것이 예. 이 경영학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하는 게 파는 상품의 질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과거에 그 자석료 같은 거 못 씁니다. 예. 못 쓰고 옛날에 그 루보라는 그 주식도 그냥 허울뿐인 회사 그러니까. 주식이에요. 그거는 사기고. 네네. 근데 이렇게 이 다단계 쪽으로 했을 때 파는 그 제품이 정말 좋은 좋은 제품들. 것들은 성공했죠. 그렇죠. 그런 뭐- 주식시장 뭐도 있고 뭐 그렇죠. 했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코인은 진짜 이거는 뭐 예?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냥 이름 모를 코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V 코인이라고 만들고 뭐 네. 이거 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장시킬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스크리닝, 그것도 굉장히 약한 그렇죠. 스크리닝이지만 예. 그냥 코인을 만드는 거는 7만 원인가 8만 원이니까 네. 이 코인을 만들고 코인의 개수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라서 효율적인 코인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기 범죄로 그렇죠.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 조단이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나와 있는 투자금만 한 2조 2,100억 정도 되는데 예. 오늘 검찰로 이제 구속 송치됐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전국으로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뭐 국민분들 중에서 이걸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취재되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소될 때 네. 그분들이 항의를 하셨어요. 이게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 아하. 너희가 취재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닦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 회사가 네.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내가 그 투자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뒷사람은 이제 사주니까 예, 나는 받을 수 받겠죠. 있는데 예. 더 이상 도르는 사람을 막아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분들의 마음 아픔은 지금 100% 공감하지만 이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정말 허울뿐인 다단계의 사기가 더더욱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경찰도 수사를 진행했고 그 관계자들이 구속까지 되었고 예.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다단계이기 때문에 예. 기소 전 보전 몰수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흔히 가압류를 하잖아요. 민사 네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돈이 안 움직이도록 예. 기소하기 전에 예. 보전해서 몰수해 놓고 그리고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데 네. 저는 경찰에서 이 그 관계자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러한 가상화폐를 좀 찾아서 이 피해자분들에게는 삶의 전부인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일 결혼할 돈을 투자를 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수술비를 투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노후 준비금을 다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네. 그분들이 피해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수익을 좀 찾아서 보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5만 명이 넘는 피해자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사업 설명회라든가 주변 지인 따라가서 얘기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사기라는 거를 알아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피해자분들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선수들한테 꼬임에 이제 빠져서 예. 좀 이제 사기를 당한 부분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600만 원 투자해서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네. 결국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게 1,800만 원 유사하게 돈이 황금이 되는 쪽으로 됐어요. 그렇죠. 한 명이 한 120만 원씩이면은 쭉 뭐 돌으니까. 친구 뭐 해서 5명 예. 뭐 데리고 오면 네, 그러니까 3-4명. 이게 뭐 우리 소장님도 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 600만 원 투자했는데 네. 나 1,800만 원 나왔어. 그리고 네. 6천만 원 투자했는데 1억 8천이 나왔어.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앞에 와서 자기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을 보여주고 그 돈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벌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안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체험인 중에 한 사람이 중앙일보 인터뷰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말합니다. 그 이제 사기 그 꾼입니다. 예, 사기, 사기꾼. 예, 그 예, 사기꾼. 현재 뭐 지금 예, 사기 기소된. 기소돼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체험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처벌할 죄목이 없다.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암호화폐에 입법이 안 돼 있으니까 예, 예, 예. 당연히 법이 없는데 뭘 처벌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수사에 도움을 주고 또 경찰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화폐도 유사수신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한 정표이기 때문에 예. 다단계 투자자를 꿰어냈다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관련된 이게 암호화폐가 지금 정확하게 정의는 안 되어 있지만 충분히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처벌이 됐는데 제가 보면 좀 약간 섬뜩한 게 예, 600만 원이라는 게요. 예. 딱 현금 서비스로도 어쨌든 커버가 되는 그 그 한계 선상에 그렇죠. 있는 이게 1,000단위만 돼도 안 하죠. 아유, 예. 나는 돈 없어 이럴 텐데. 네네. 야, 이게 딱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파고들지 않았었나. 네, 맞습니다. 예. 예. 하고 그때 당시가 또 코인 열풍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뭐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월찮게 돈을 번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고 예. 또 코인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사회적 기속 지위를 바꿀 수 있는 또 희망의 사다리로 또 많이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코인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수사 당국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엄혹하게 처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정권 합수 수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검찰도 경찰과 같이 이러한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네. 유사수신 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계획을 만들고 수사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수사도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예. 있고요. 끝으로요. 가상화폐 사기 안 당하려면 가장 이거 하나 딱.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은 다 사기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만 원을 넣어서 1,800만 원 주는 그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일단 없다. 사기다. 일단 예. 사기다. 절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입추였습니다. 이 폭염, 이 더위 언제 끝나나 하겠지만요. 머지않아 곧 지나갈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끝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마 몇 주 후에는 또 떠올릴 텐데요.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이고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 My girl, I promise you I will be on your side.